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를 이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이 탐색기인데요. 탐색기를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탐색기는 TV 리모컨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리모컨이 없어도 TV 보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탐색기는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탐색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여기 있는 폴더 모양이 파일 탐색기죠. 탐색기 실행합니다. 그러면 탐색기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좌측에는 바탕화면, 다운로드, 문서, 파일, 음악, 동영상 등의 기본 폴더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 아래에 내려가면 내 PC에서 C 드라이브 또 USB 드라이브 네트워크 상태를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받거나 하실 때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조건 파일 탐색기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사용 중에 다운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상에서 다운을 받는 경우에도 전부 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셔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사진, 음악, 동영상 기본 폴더들이죠. 이 폴더도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 사진이나 음악, 문서들을 이 폴더 안에 넣어 놓으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예를 들어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사진 앱을 실행시키면 사진 폴더를 기본으로 사진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이나 음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음악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음악을 플레이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음악 폴더를 찾게 돼요. 여기 보면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있죠. 이 미디어 플레이어는 윈도우 기본 앱이죠. 미디어 플레이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음악 폴더에서 음악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은 동영상 편집기 있죠. 이 앱은 내 컴퓨터에 있는 영상을 편집을 해주는 윈도우 11의 기본 프로그램이죠. 이것도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동영상 폴더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기본 폴더를 이용해서 분류를 해 놓으시면 파일들 찾고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게 되면 홈 상태에서 열리게 되죠. 홈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즐겨찾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번 최근 항목이 보이게 되겠죠. 즐겨찾기에 있는 폴더들에 보시면 앞정 표시가 있는 게 있고요. 앞정 표시가 없는 게 있습니다. 앞정 표시가 있는 것은 제가 즐겨찾기에 고정을 해 놓은 것이죠. 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즐겨찾기에서 제거라고 있죠. 자, 이것은 제거를 시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앞정 표시가 없는 것은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즐겨찾기에 고정이라고 있죠. 자, 이것은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건데 그 아래에 제거라고 또 나오죠. 자, 일단 여기에 올라가는 것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폴더들은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싫어요. 그럴 때는 아예 제거를 시켜버릴 수가 있죠. 자, 고정을 하게 되면 항상 위쪽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주 쓰는 것들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내가 개인적인 폴더에 자주 접근을 해요. 그런데 그 폴더가 이렇게 떠버리면 다른 사람도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즐겨찾기에서 아예 제거를 해버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내려가시면 최근 항목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최근에 연 항목들을 전부 보여주는데요. 문제는 내가 여러 번 문서라든지 파일들을 여기서 한 번에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구든지 이 컴퓨터만 열면 최근 항목에서 이 내용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곤란하죠? 이걸 없애주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우측 끝에 점 3개 누릅니다. 그러면 옵션이라고 나오죠? 옵션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폴더 옵션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보시면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최근 항목에 보이던 내용들이 전부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곤란한 내용은 여기 지우기 버튼을 이용해서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지웠더라도 그 다음에 열면 또 나오죠. 자, 그런데 나는 아예 최근 항목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최근에 사용한 파일 표시 꺼버리시면 아예 최근 항목이 없어지게 됩니다. 개인이 혼자서 쓰는 컴퓨터일 때는 모르지만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꺼주는 게 좋겠죠. 이 최근 항목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에 열어봤던 파일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누르시면 바로 그 파일 실행할 수 있어요. 바로 열리죠? 이 얘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쓴 문서, 일기, 가계부 이런 내용들을 전부 열어볼 수 있어요.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도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최근 항목은 되도록이면 가려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이거하고 비슷한 기능이 있죠. 하단 작업 표시실에 있는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자주 열어본 파일이나 앱들을 기준으로 맞춤 형식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나 열어볼 수 있겠죠? 이것도 가려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설정 누르시고요. 여기서 좌측에 있는 개인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측에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시작 들어가시면 최근에 추가된 앱 표시라고 나오죠. 그 다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최근에 연 항목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켬으로 돼 있죠. 이것도 꺼주시게 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맞춤 부분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걸 전부 끄고 이용하세요. 자, 탐색기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진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사진 폴더에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윈도우에서 사진 같은 걸 저장하고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썸네일로만 표시가 돼 있어요. 사진을 좀 더 미리 자세히 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죠. 그러면 사진 앱이 열리면서 보이게 되는데 이게 사실 불편해요. 바로 확인을 하고 싶어요. 썸네일은 너무 작아요. 자, 이때 상단에 있는 보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표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세부 정보 창이 있고 미리 보기 창이 있죠. 자, 미리 보기 창을 눌러주시게 되면 선택한 사진이 미리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스크롤바 있죠. 이 스크롤바 부분에 마우스를 얹고 드래그해서 사이즈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사진을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PC에서 사진 자주 보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신 영상은 플레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해서 미디어 플레이어로 직접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필요 없으시면 다시 보기 들어가셔서 표시에 들어가신 다음 미리 보기 창 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런 파일이 있어요. 썸네일이 보이지 않는 파일이죠. 이런 것들은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나중에 따로 설치한 프로그램들이죠. HWP라든지 MS 워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들은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 대신 정보 같은 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기 들어가신 다음 표시에서 세부 정보창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 할 수 없는 파일들은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수정한 날짜라든지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전부 나오죠. 그 다음에 만든 날짜도 보이고요. 용량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을 눌렀을 때 사진에 대한 정보를 전부 보여주죠. 찍은 날짜라든지 사이즈, 용량, 제목, 만든 사람, 설명, 무엇으로 찍었는지까지 전부 나오죠. 이때의 장점은 이 사진의 태그를 내가 마음대로 고치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태그라고 돼 있죠. 이 태그는 사진 같은 거 정리를 할 때 태그별로 모을 때는 유용하게 쓰이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이 있고 만든이가 있죠. 자, 만든이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테스트라고 썼죠. 그 다음에 콜론 표시 보이시죠? 이것은 그 뒤에 또 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쉼표 역할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 사진 만든 사람은 테스트라는 사람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이 사진 태그를 보고 누가 찍었는지 그 다음 제목과 설명까지 확인을 할 수 있죠. 이제 누구나 이 사진의 태그만 확인을 하면 만든 사람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제목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태그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도 다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태그 쓸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많이 찍고 하시는데 이렇게 태그를 잘 관리를 해 놓으시면 누가 내 사진을 멋대로 가져가서 여기저기 올리더라도
태그만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그만 확인을 해보면 내가 찍은 사진인지 바로 확인이 되겠죠.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공유 같은 것들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 태그를 어느 정도 작성을 해서 올리시면 도용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좌측에서 홈으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은 윈도우 11의 파일 탐색기의 탭 기능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10까지는 탭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윈도우 11은 탭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홈 상태에서 사진 폴더를 열 겁니다. 그냥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탭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진 폴더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사진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요. 여기서 새 탭에서 열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탭으로 열리죠. 언제든지 새로 연 폴더와 홈 폴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다른 폴더를 또 열어볼 수도 있겠죠. 또 선택하고 새 탭에서 엽니다. 자, 또 열리죠.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 파일 탐색기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탭 기능도 많이 써보세요. 자, 그 다음은 바탕화면을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데 휴지통이 항상 나와 있어서 싫어요. 이 휴지통을 없애고 탐색기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파일 탐색기 실행합니다. 그 다음 좌측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휴지통이 나오지 않죠? 여기에 휴지통을 만들고 바탕화면에는 없애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상단 탭에서 보기를 누릅니다. 고급 설정에 있는 탐색창 부분에 모든 폴더 표시라고 나오죠. 여기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 적용하시고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파일 탐색기 좌측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휴지통이 나오게 돼요. 자,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휴지통과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휴지통 비우기 하셔도 되고요. 아무 파일이나 들고 여기에 그냥 넣으셔도 되겠죠. 그 다음 꺼내야 할 파일이 있을 경우 휴지통 누르시고 그 안에 있는 파일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휴지통을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좌측에서 개인 설정 누르시고요. 우측에서 아래 내려가시다 보면 테마라고 있죠. 테마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시다 보면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바탕화면 아이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휴지통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걸 끄시면 당연히 휴지통이 없어지겠죠. 자, 사라졌죠. 다시 체크하시고 적용 버튼 누르시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휴지통을 가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판이라든지 또는 문서 폴더, 네트워크 버튼 전부 바깥에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탐색기에 있는 검색 기능인데요. 자, 이 검색 기능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찾을 때는 제일 빠른 기능이 되겠어요. 그리고 사용법도 아주 간단하죠. 자, 탐색기에 들어온 상태에서 홈 들어가시고요. 여기 홈 검색 부분에 원하는 파일명을 쓰시는데 다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234라는 파일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1만 씁니다. 그러면 벌써 1과 관련된 파일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를 써볼게요. 그러면 1, 2가 포함된 파일명이 들어간 파일은 전부 찾아주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파일명까지 쓰다 보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파일 어디 있는지 헷갈리실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색기에서 상단에 보면 필터라고 있죠. 이 필터에 들어가시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미지, 동영상, PDF 중에 내가 원하는 파일의 형식만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미지만 볼 거예요. 이미지 선택하시면 이미지 파일만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원하는 폴더에 들어왔는데 이런 아이콘들이 너무 작아서 보기가 어려울 경우에 여기 있는 보기 들어가시면 아주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보통 아이콘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목록과 자세히를 이용을 해서 자세히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록 들어가시면 이렇게 목록별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내용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파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항상 본인이 쓰는 스타일로 바꿔놓고 쓰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파일들을 정렬해서 볼 수도 있죠. 상단에 정렬 들어가시게 되면 이름과 수정한 날짜, 유형, 크기, 만든 날짜, 태그, 제목별로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파일이 많을 경우에 찾기 힘들죠. 자, 그럴 때는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한 번에 정렬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름차순인데요. 내림차순을 주면 Y부터 나오게 되죠. 오름차순 주면 알파벳 순으로 빠른 알파벳 먼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숫자가 기준이 되죠.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기준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같을 경우에는 그 다음 글자를 비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보드와 키보드 2는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PC를 사용하시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저장소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두시면 PC를 사용하시는 한 평생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하게 내 저장소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파일 탐색기 실행합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내 PC라고 있습니다. 이 내 PC를 눌러주시게 되면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소가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 보시면 C 드라이브가 있죠. 자, 이 C 드라이브가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되겠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윈도우 11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겠습니다. 자, 여기 드라이브명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C 드라이브의 전체 공간이 나오게 되죠. 476기가라고 나오고요. 그 중에서 200기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원하는 드라이브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속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선택한 드라이브의 속성 창이 나오게 되죠.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포맷되어 있는지 나오게 되죠. NTFS로 포맷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지금 사용 중인 공간이 275기가가 사용되고 있고 여유 공간이 200기가라고 나옵니다. 아래쪽에는 그래프로 보이게 되죠. 좀 더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회색 부분이 남아있는 공간이 되고요. 파란색 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저장 공간의 전체 용량 중에 70% 정도만 이용을 하시고 나머지 30% 정도는 비워두는 게 컴퓨터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상단 탭에 보시면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도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드라이브에 파일 시스템 오류가 있는지 검사한다고 하죠. 자, 검사를 하게 되면 오류가 있는 부분을 고쳐주게 됩니다. 자주 에러가 난다든지 다운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렇게 검사를 한 번씩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 이 드라이브에 오류가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한 번씩 검사를 해주도록 하세요. 지금 이렇게 오류가 발견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 메뉴가 같이 나와요. 그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이죠. 자, 일단 최적화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드라이브 최적화 창이 열리게 되고요. 지금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다 나오게 되죠. USB 드라이브도 보이고요. OS가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와 저장 공간으로 쓰는 D 드라이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윈도우 마크가 있는 부분이 OS, 즉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디어 유형을 보시면 SSD라고 되어 있죠. 자, 이 SSD는 조각 모음을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되어 있는 게 조각 모음을 실행해야 되는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은 SSD, M.2 방식을 C 드라이브, 즉 OS를 설치하는 드라이브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러면 속도가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많이는 대여섯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SSD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SSD일 경우에는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 조각남 이런 말이 나오지 않죠. 이 SSD는 일반 하드디스크처럼 플래터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전기 신호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조각 모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최적화는 가끔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최적화도 너무 자주 해주는 건 하드디스크나 드라이브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만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아래 보면 고급 보기라고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SSD라고 나오고요.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볼륨은 최적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죠. 이건 뭘까요? 자, 이거는 US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거는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최적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최적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저장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드라이브 표시에 세부 정보라고 있죠. 이 세부 정보를 누르면 설정에 있는 저장소 관리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여기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는 다 닫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도 같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리한 곳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에서 들어갈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저장소라고 있죠. 저장소 들어갑니다. 자, 이 시스템 저장소에 들어오시면 C 드라이브, 즉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있는 저장소의 용량이 나오고요. 그 용량 중에서 얼마가 사용되어 있는지 여기에 표시가 나오죠. 자, 그리고 272기가가 사용된 중에 138메가를 데스크톱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설치된 앱이 272기가 중에 52기가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 문서도 이렇게 나오고 임시 파일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아래에 있는 더 많은 범주 표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에서 138기가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앱을 52기가 쓰고 있고요.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예약하는 데 사용된 부분이 45기가죠. 그 다음 문서, 임시 파일, 기타, 사진, 지도, 음악 여러 가지 사용되는 부분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내가 저장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각 항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데스크톱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바탕화면이라고 해서 138기가를 쓰고 있다고 나오죠. 바탕화면 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폴더들이 나오게 되죠. 자, 사실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다 꺼내놨는데 이렇게 많이 꺼내놓게 되면 컴퓨터가 시동될 때 이 바탕화면에 있는 정보들을 전부 로딩을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에도 영향을 주고 시동 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탕화면은 되도록 깔끔하게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이 바탕화면 보기 누르신 다음 필요 없는 것들은 여기서 바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설치된 앱이라고 있죠. 자, 설치된 앱 눌러줄게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된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확인을 해보시고 자주 쓰지 않고 필요 없는 앱들, 그 다음 생소한 앱들 이런 것들은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가끔 인터넷을 이용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설치를 해놓고 잊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앱들은 전혀 쓰지 않는 앱들이죠. 그런 필요 없는 앱들은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삭제를 하실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제거라고 나오죠. 여기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쓰시는 앱을 삭제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쓰지 않는 앱들은 여기서 제거를 이용해서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렀는데 제거가 나오지 않는 앱도 있죠. 이런 것들은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앱들은 제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코타나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고요. 여기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진도 눌러보시면 제거가 되지 않죠. 이것도 기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시스템 사용 및 예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시스템 파일이 있고 예약된 저장소 있죠. 이 두 가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여기 아래에 보시면 가상 메모리라고 나오는데요. 이 가상 메모리는 내 컴퓨터에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에 이 가상 메모리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를 증설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 메모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속도가 그만치 느려지겠죠. 왜냐하면 저장 공간을 메모리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메모리가 충분하신 분들은 이 가상 메모리를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11은 메모리가 8기가는 돼야 원활하게 컴퓨터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작은 4기가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컴퓨터가 많이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가상 메모리를 이용하는 게 속도를 좀 더 올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스템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된 램이라고 해서 보이죠? 지금 저는 작업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32기가로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보통은 8기가, 16기가 이 정도 설치되어 있을 거고요. 더 적은 분들은 4기가가 설치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8기가 정도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저장 공간이 SSD일 경우에는 가상 메모리를 이용하시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아래로 내려가서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단 탭에서 고급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성능 부분에 보시게 되면 메모리 사용 및 가상 메모리라고 나오죠. 여기서 설정 누릅니다. 그리고 탭에서 고급 눌러주시면 가상 메모리라고 나오게 되죠. 자, 윈도우에서 램처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영역이라고 하죠. 여기서 파일 크기를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변경 눌러줍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징 파일 크기 자동 관리로 되어 있을 텐데요. 메모리가 적게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자동 관리에 체크를 하고 이용을 하시고요. 메모리가 16기가 이상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수치를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설치된 메모리 용량의 2배 정도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메모리 공간이 32기가로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2기가로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메모리 공간이 부족한 분들은 더 늘리셔야 되겠죠. 가끔 프로그램 실행할 때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라고 나오는 분들은 이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여기 보시면 4981MB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메가바이트예요. 자, 그래서 이 4981은 4기가하고 981메가바이트가 되겠습니다. 1000메가바이트가 1기가예요. 그래서 이건 4기가하고 900메가가 되는 거죠. 대략 5기가 정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상 메모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서, 임시 파일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도 문서 보기를 누르시면 문서만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임시 파일이죠. 이 임시 파일은 필요 없으면 제거를 하는 게 좋겠죠. 파일 제거 누르시면 제거가 되는데 그 아래에서 어떤 걸 제거를 할지 선택을 해야 되죠. 자, 다운로드라고 돼 있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쓰시면서 다운받은 것들이나 또는 앱을 통해서 다운받은 그런 파일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파일 탐색기 누르시고요. 좌측에서 다운로드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다운받은 파일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엄청나게 많네요. 자, 이것들이 전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지워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다운받은 파일 중에 확인을 하고 지우셔야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파일 탐색기 누르시고 다운로드 들어가셔서 필요 없는 것들은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필요 없는 것들 전부 삭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6기가나 차지하고 있죠. 이건 꼭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 업데이트 정리는 윈도우 업데이트 할 때 받아서 저장을 해놓는 건데 자, 이런 것들도 별로 필요가 없죠. 이것도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휴지통이죠. 이것도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사진인데요. 자, 이 미리 보기는 사진을 열기 전에 이런 식으로 미리 보이죠? 이게 미리 보기예요. 문제는 버린 사진, 더 이상 내 컴퓨터에 있지 않은 사진들의 미리 보기도 전부 저장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지워주시면 새로 생성이 되겠죠? 원래 사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것도 필요 없으면 지우도록 하시고요. 자, 이거는 백신인데요. 백신에서 중요하지 않은 파일들인데 그런 것들도 전부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는 지우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제거를 누르시면 한꺼번에 삭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시 파일도 꼭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사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자료가 많이 있겠죠. 동영상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것들도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장소만 제대로 관리하셔도 훨씬 컴퓨터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꼭 관리를 하시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컴퓨터를 켜는 순간부터 끌 때까지 접하는 화면이 바탕화면이죠. 지금부터 윈도우 11에서 나만의 바탕화면을 만들고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1에서 바탕화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개인 설정이라고 나오죠. 이 개인 설정 들어갑니다. 개인 설정 창이 열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배경이라고 있죠. 배경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 배경 개인 설정에 사진이라고 나와 있죠. 사진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단색으로 잡아줄 수도 있고 슬라이드 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배경 화면이 복잡한 게 싫으실 경우에는 단색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단색 컬러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색이 좋겠죠. 자, 이렇게 원색 계열보다는 무채색으로 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색이 장시간 보더라도 눈에 피로를 주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지정할 수도 있겠죠. 자, 아래 색 보기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원하는 색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컬러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컬러에 밝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완료 누르시면 원하는 컬러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진이죠. 이 사진을 주시게 되면 윈도우 11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사진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아래 보면 사진 선택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진 찾아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을 여는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진이 들어있는 폴더로 들어왔는데요. 원하는 사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사진 선택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한 사진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이미지로 배경 화면을 지정을 하시면 훨씬 의미 있게 쓰실 수가 있겠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들 많이 찍으시기 때문에 잘 나온 사진을 배경 화면으로 지정하시면 재밌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데스크톱 이미지에 맞게 선택이죠. 여러분이 찍은 사진의 가로 세로 비율이 모니터의 가로 세로 비율과 다를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모니터 화면은 더 큰데 사진은 더 작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작을 경우에는 확대해서 모니터에 맞춰주는 게 좋겠죠. 가운데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판 사이즈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원판 사이즈는 좀 작네요. 자, 이걸 눌러서 맞춤을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모니터에 최대한 키워서 맞춰주긴 하겠지만 단점이 있죠. 왼쪽과 오른쪽이 비어있죠. 모니터의 가로 세로 비율과 사진의 가로 세로 비율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는 다시 눌러서 채우기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확대를 해서 모니터 전체의 사진을 채워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슬라이드 쇼가 있죠. 이건 뭐죠? 이거는 여러분이 폴더에 원하는 사진을 넣어놓고 슬라이드 쇼를 지정을 하고 폴더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폴더 안에 있는 사진들이 계속 바뀌게 되겠죠. 매번 같은 사진이 나오는 게 싫으시면 슬라이드 쇼 선택하시고 여기서 해당 사진 폴더를 찾아보기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그 폴더 안에 있는 사진들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바뀌는 간격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림 순서도 섞어줄 수 있죠. 그리고 슬라이드 쇼로 나올 때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건지도 여기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채우기로 주시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배경 화면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배경 화면이라든지 색, 소리, 마우스 커서를 통합해서 하나의 배경 화면 테마로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 거죠. 다시 바탕화면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개인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테마라고 있죠. 이 테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경과 색, 소리, 마우스 커서 네 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배경은 좀 전에 우리가 배경 바꾼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 배경을 지정하시게 되면 원하는 배경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배경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색 들어가시게 되면 모드 선택이라고 나오고요. 지금 라이트라고 돼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다크도 있고 사용자 지정도 있습니다. 다크를 눌러주시면
어두워지고요. 라이트는 밝아지죠. 자, 이 상태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윈도우 기본 모드와 M 모드에서 각각 다르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M 모드를 바꿔볼게요. 다크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창을 열었을 경우에 열린 창만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라이트로 바꾸고요. 이번에는 윈도우 기본 모드입니다. 이것을 다크로 바꾸면 나머지는 영향을 주지 않고 윈도우의 기본 모드에서만 어둡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투명 효과라고 나오죠. 투명 효과는 이렇게 창이 열렸을 경우에 이 창에 투명 효과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완전히 투명한 건 아니고 반투명으로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테마 컬러를 내가 원하는 컬러로 수동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죠. 자동이 돼 있으면 알아서 지정이 되는 것이지만 수동으로 놓고 내가 원하는 컬러를 지정하게 되면 수동 컬러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이런 컬러들이 전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죠. 자, 마우스를 창을 닫는 X 위에 얹게 되면 여기도 빨간색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기본 컬러들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자동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엔 제목 표시줄 및 창 테두리에 테마 컬러 표시라고 나오네요. 자, 이걸 켜볼게요. 그러면 윈도우 창 주변에 테두리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인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집중도가 높아져서 보기 더 좋겠죠. 이렇게 브라우저를 열었을 경우에도 주위에 테두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리가 있죠. 윈도우스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볼게요. 윈도우에서 기본값들을 다 정해 놓은 상태죠.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고 메시지를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테스트 버튼이 나오고요. 눌러주시면 이런 소리가 나오죠. 윈도우스 백그라운드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소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이것도 원하는 소리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바꾸신 다음에는 적용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마우스 커서를 바꿔줄 수 있죠. 마우스 커서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우스 속성에서 마우스 커서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 모양인데 여기 있는 커서 모양 중에 원하는 커서 형태로 바꿀 수 있죠. 도움만 선택일 때는 이런 커서고 일반 선택일 때는 이런 모양이죠. 지금 사용자 지정 부분에 있는 마우스 커서들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찾아보기를 누르게 되면 그 커서들의 사이즈가 크기별로 3가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골라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더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더 많은 테마를 가져올 수 있죠. 테마 찾아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테마들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부 고화질의 이미지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니까 다운받아서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요즘은 모니터를 큰 모니터 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여기 보시면 4K 이미지도 있죠. 이런 이미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개인 설정에 있는 테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알아봤죠? 그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다양한 아이콘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창에서 컴퓨터라든지 문서, 네트워크, 휴지통, 제어판 아이콘들을 전부 꺼내놓거나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어판, 네트워크, 내 PC, 본인 폴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필요 없으면 전부 가려주시면 되겠죠. 물론 휴지통도 보이거나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려볼까요? 적용하면 휴지통도 가릴 수가 있죠. 바탕화면에 여러 개 나와 있는 게 싫으실 때는 전부 가려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휴지통을 바탕화면에서 가렸을 경우에는 휴지통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럴 때는 하단 작업 표시줄에 있는 파일 탐색기에서 휴지통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저는 지금 휴지통 나와 있죠. 파일 탐색기에 휴지통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걸 꺼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제일 아래에 있는 옵션 들어가세요. 그 다음 보기 탭을 누르시고
모든 폴더 표시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파일 탐색기의 휴지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휴지통을 바탕화면에서 가리셨을 때는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윈도우 11에서 나만의 바탕화면을 만들고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